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NET MAUI XAML에서 어플리케이션 수준의 리소스를 생성 및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범위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스타일도 컨텐츠 페이지 밑에 있냐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범위에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페이지는 해당 페이지까지만 적용이 될 테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전체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페이지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 리소스를 선언할 때 어떻게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페이지가 여긴 두 개인데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페이지 밑에 레이아웃은 하나만 가능합니다. 루트 레이아웃은 하나만 가능하고요. 레이아웃 안에 또 레이아웃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그 레이아웃을 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뷰들은 뭐냐? 그렇다면 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윈도우 폼이나 MFC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뷰는 컨트롤을 일컬어요. 그룹핑된 어떤 컨트롤이나 단위 하나하나의 컨트롤들을 모두 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MAUI는 뷰라고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네, 꼭 뷰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좀 다른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뷰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걸 따라 하도록 할게요. 뷰는 버튼 또는 레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리소스와 스타일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application.resources라는 거 밑에다가 정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찾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static resource 하고 해당 키를 적으시면 자동으로 찾게 되어 있어요. 자,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전체 영역 어디에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아래 이미지는 또 뭐를 요약한 걸까요?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리소스 같은 경우를 어플리케이션 리소스에도 선언을 하고 컨텐트 페이지 쪽에도 선언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헷갈릴 수도 있겠죠. 여럿이 작업할 수도 있고 리소스 키가 둘 사이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컨텐츠에서도 X키, my text color라고 해놓고 어플리케이션 리소스에서도 X키, my text color라고 하게 되면 이 메커니즘, MAUI 메커니즘에서는 어떻게 리소스를 찾아서 적용을 할까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걸 쓸지, 컨텐츠 페이지에 있는 거를 쓸지 그 규칙이 있어야겠죠? 그 규칙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뷰가 제일 먼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순으로 가장 작은 범위의 위치부터 가장 넓은 범위의 위치까지로 그 프리오리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뷰가 제일 높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낮습니다. 같은 my text 컬러를 적용했다면 뷰 단에서 저희가 레드라고 적용을 했고 레이아웃에서 옐로우, 페이지에서 블랙, 어플리케이션에서 블루라고 했다면 뷰 단에 있는 레드가 표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 밑에 간단한 예제를 하나 하고 있죠. 어플리케이션 리소스에서 X키로 MSG라고 하고요. 스트링인 2를 넣었어요. 컨텐츠 페이지에서는 그걸 1이라고 밸류 값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태틱 리소스를 통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MSG에는 뭐가 찍히겠어요? 요거 보시면 알죠? 컨텐츠 페이지는 여기 있고 어플리케이션은 여기 있잖아요. 그럼 페이지가 먼저겠죠? 페이지에 있는
키 값의 내용이 들어가서 1이라는 값이 세팅되게 됩니다. 자, 일단 메인 페이지 제머를 열어보시면 리소스 딕셔너리 밑에 우리가 스타일부터 컬러까지 정의를 해놨죠. 자, 이 부분을 옮길 거예요. 어디로 옮길 거냐면 app.xaml 밑으로 옮길 겁니다. 그러면 요 컬러부터 스타일까지를 컨트롤 X를 하시고요. app.xaml을 더블 클릭하셔서 자, 리소스 딕셔너리 밑에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다 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읽어올까요? 어떻게 읽어올까요? 읽어오는 건 똑같다고 했죠. 저희가 변경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체 어떤 게 바뀔까요? 바뀔 값이 사실 없어요.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커스텀 T 페이지라고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 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페이지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 빌 레이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을 했다면 얘들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그쵸?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적용이 되는지 지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페이지만 볼 거고요. 다음 페이지인 컨텐츠 페이지에 넘어가서 해당 내역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빌, 팁, 토탈 해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Use Custom Calculator를 누르셔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고 여기에 지금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텍스트, 폰트 사이즈, 폰트 애트리뷰트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까지 적용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리소스를 정의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인 메인 페이지 말고 커스텀 팁 페이지에도 리소스 및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일단 Shift F 눌러서 다 빼고요. 폰트 사이즈하고 폰트 애트리뷰트를 보니까 폰트 사이즈 22, 폰트 애트리뷰트 볼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app XAML에 어떤 리소스를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폰트 사이즈는 22가 있고요. 그 다음에 FG 컬러는 뭐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 녀석 FG 컬러는 없네요. FG 컬러는 없고 여기에 폰트 사이즈하고 볼드 값만 있어요. 그러면 이 폰트 사이즈하고 볼드만 적용된 애를 가져가야 되는데 스타일로는 저희가 적용할 수가 없죠. 스타일로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요 녀석 폰트 사이즈하고 볼드에 대해서만 따로 만든 스타일이 없기 때문에 그 녀석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저희가 스타일을 하나 복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info label style 2라고 하겠습니다. 베이스 레이블에서 가져오지 않을 거고요. 자, 볼드 값과 이 폰트 사이즈를 넣는다고 했죠. 세터를 가지고 폰트 사이즈를 복사해서요.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자.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info label style 2를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영역에다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쓸 거예요. 어디에다가? 이 커스텀 T 페이지에 넣을 겁니다. 이전에 메인 페이지에서 넣었던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커스텀 T 페이지에 폰트 사이즈하고 폰트 애트리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네, 우리가 2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다시 복사. 그리고 아래쪽을 대체해 줍니다. 자, 이렇게 대체하시고
아래쪽도 폰트 사이즈 22고 폰트 애트리뷰트가 있느냐 해서 봤더니 폰트 애트리뷰트는 없어요. 얘들은.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할까요? 얘들은 또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저걸 쓸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스타일이 아닌 직접적으로 폰트 사이즈를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폰트 사이즈에다가 스태틱 리소스라고 하시고요. 폰트 사이즈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저는 스타일을 쓸 때도 있고 스타일이 아닌 직접적인 리소스를 가져올 때도 있잖아요. 그룹핑에서 써야 할 경우는 이렇게 스타일을 사용하는 게 좋지만 그룹핑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리소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좋습니다. 굳이 재정의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폰트 사이즈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폰트 사이즈가 또 있는데 얘들은 뭐 미디엄이네 뭐네 해서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얘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해 볼게요. F1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실행이 됩니다. 처음 한번 실행하는 건 상당히 느리지만 그 뒤부터는 빠르다고 했죠. 자, 우리가 대체했던 그대로 이전 페이지하고 똑같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됐다면 이런 크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게 나왔겠죠. 22 사이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아무 문제 없이 됐다고 보여요. 여기까지 작업을 한 게 어플리케이션 리소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